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충남인성개발센터장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고, 두 번째 강의는 인문학을 통한 인생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같이 나눌 부분은 시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그 천상병 시인의 시인데요. 아침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매우 기분이 좋다. 오늘은 시작되고 출발은 이제부터다. 세수하고 나면 내 할 일을 시작하고 나는 책을 더듬는다. 오늘은 복이 있을지어다. 좋은 하늘에서 즐거운 소식이 있기를. 아침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항상 아침에 이 시를 이렇게 읽게 되면 아침을 더욱더 좀 힘있게 출발할 수 있고, 또 이 시인의 어떤 감성이나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다 보니까 아침이 참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가을, 또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 시인도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더듬는 것처럼 우리들도 책과 함께하고 또 이 독서의 계절에 또 독서를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참 되면 좋겠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한 가족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부부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또 아주 귀엽게 생긴 개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림 안에서는 온 가족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한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고 서로 배려하지 않고 또 서로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주인공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정말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장 소단위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인문학적인 사고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실 텐데요. 최근에 영어권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지를 이제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뭐였냐면 mother라고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70여 개가 넘는 그 아름다운 단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엄마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림을 보셨을 때 그 그림 가운데에서 정말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걸로 봤을 때는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체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거지만 엄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는 마음속에 짠함도 있고 애틋함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머니들의 모성애, 그 모성애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또 이루어 오셨고 자식을 또 뒷바라지하고 그 키워가는 모든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하면 애틋한 마음도 들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머니의 그 마음이 느껴지면 또 좋은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마음을 또 느껴가는 것이 인문학적인 사고를 또 키워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사회 인문학 필요 많은 사람들 68.4% 이상의 사람들이 인문학이 정말 중요하다, 인간 본연 문제에 관심이 높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냐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관심을 두고 또 많은 영상을 보시고 또 책도 보셨을 텐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키고 또 주변에 속해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 지역이 천안 지역인데요. 천안 지역에서도 또 시에서도 많은 관공서에서도 인문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강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인간 본연의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진정한 인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강의를 하지만 이런 강의를 또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했던 부분들을 보고 계신데요. 네, 이런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문학과의 만남인데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만남이라 말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어떠한 위대한 사상가, 어떤 책을 만나는 것도 만남이라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나보다 좀 더 부족한 사람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시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물론 영상을 통해서 저를 만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문학과의 만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어떤 작가의 그림인데요. 조각인데요. 그림과 조각을 같이 이렇게 배열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을 탐구한다는 거예요. 즉,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인데, 자, 첫 번째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 교육적인 부분들, 예술 분야, 종교, 철학, 이 모든 부분들을 어우러서 인문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옆에 보면 지금 조각이 하나 서 있죠. 그 조각이 보기에는 그렇게 그럴싸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조각입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작은 걸음이지만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인 거죠. 그러면 저 미술 작품도 인간 본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분도 인문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글을 볼 때 안중근 의사를 생각을 합니다. 동양 철학의 3대 기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경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인, 세 번째는 경물이죠. 자, 경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르는 것. 그리고 경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는 것.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인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대 기본적인 것을 내가 알고 지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경천입니다. 자, 이 경천이라고 하는 것은 안중근 의사께서 유목으로 남겨주신 글인데요. 하늘을 우러른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 지역이 천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천안은 한자를 써보면 하늘 아래 편안한 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이 질제 하늘을 말한다면 이 지역만 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있는 곳이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그것도 천안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인문학적인 사고로 생각해 보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것을 생각해 보면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래 편안한 곳이 천안인데 실제로 내가 하늘 아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뭐가 되는 겁니까? 천안이 되는 거죠.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천안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천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천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리가 공경한다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어떤 사상, 가치를 뜻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만나는 겁니다. 그걸 만나면 내 생각도 바뀔 것이고 내 가치관도 바뀔 것이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많은 것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멋진 하늘을 보고 계신데요. 가은 하늘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아래 편안한 곳이 어디냐면 천안이에요. 근데 이 천안이라고 하는 지역만 정말 하늘 아래에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그분들이 있는 곳이 천안이 되려면 먼저는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인문학적인 사고를 닦아나가는 소중한 그런 과정들이고 또 그런 방법들을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태백산인데요. 태백산에 이제 올라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 올라가면 그 뒤쪽에 보면 천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천재단, 하늘의 제를 드리는 곳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경천이라고 했을 때 하늘을 공경한다는 것은 즉 이 분들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천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럼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남을 해하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 하늘 아래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하늘을 공경하는 사람은 삶을 더 반듯하게 살아가고 또 이런 죄를 통해서 하늘을 우러르고 공경하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어떤 샤머니즘적 토속신앙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우러르고 공경하면 나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고 그 안에서 존중감과 존중감이 만나서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살았거든요. 비가 안 와서 어른들이 지게에다가 지게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짊어지고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실어서 산에 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지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떡이 이렇게 놓여 있었거든요. 그걸 먹고 싶어서 어린 마음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이걸 뭔가 한 다음에 이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따라갔죠. 산까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본 게 뭐냐면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또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늘에 뭔가를 계속 구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기우제였던 거죠.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바라봤냐면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제를 드리고 또 비가 내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식량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에 제를 드리지 않아요. 기계를 동원해서 물을 대고 그 물을 통해서 양식을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공경하지 않고 하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인디언들의 기우제.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만 노력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디언들의 기우제를 이게 보면 될 때까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저희들도 하늘이 지금 너무나 파랗고 아름답죠. 콘크리트 문화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좀 멀리 시선을 두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통해서 내가 또 마음의 위안도 받고 또 힘들었던 것들도 그걸 통해서 해결을 받고 이런 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문학적인 사상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인문학 강의를 할 때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창조와 진화라고 하는 가장 큰 사상 두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학자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학설과 또 다추설과 소추설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상 두 가지는 이겁니다. 창조되었느냐, 진화되었느냐. 자, 인간은 유인원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엇이 되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진화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든 믿지 않든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살.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그 자살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등입니다.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큰 지역 내에서도 평등하지 않다, 불평등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평등을 받는다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불평등을 경험했다는 거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열 사회가 되어 있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가서도 경쟁 구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비교 우위라고 하는데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면 내가 불평등을 받게 되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에서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점들은 기성세대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새로 생성되는 그 세대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문학적인 사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러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약육강식, 적자, 생존, 적자, 생존. 그러면 강한 것은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도태되고 사라지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사라지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진화론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과학적인 것을 잠깐 논외로 해놓고 봐도 이게 근본 사상입니다. 그럼 자살하는 이유가 물론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불평등을 받기 때문에 자살한다면 진화론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나눠지는 거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눠지다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평등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답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최근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요. 학교 폭력 첫 경험 시기가 언제냐면 초등학생 때예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까지 학교 폭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힘이 있으니까, 너는 약하니까 내가 뭔가를 뺏고 때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진화론적인 사고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섬나라죠. 일본이라고 하는 그 섬나라. 그 섬나라가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작은 나라들을 삼킬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강한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진화론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학교 폭력의 피해 유형입니다. 참 다양한데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중심인 거고 대상자들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진화론적인 근본적인 사상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우리나라가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도표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내용을 쭉 조사해서 이제 그래프화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보면 몇이냐면 56입니다.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지표로 나타낼 수 있냐?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나는 늘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조금밖에 행복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했을 때 행복감이 있지만 이것을 취해놓고 보면 또 좀 지나면 그 행복감도 사라지거든요. 자, 이런 좀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그 그래프는 정치를 얼마나 잘하느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리한 것이 잘 구축되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도표를 한 건데 우리나라가 보시는 것처럼 56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나라예요? 그렇지 않은 나라예요? 이것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행복을 수치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설명드린 것처럼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그런 랭킹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피지컬한 그런 행복 지수를 이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다는 부분들은 오해를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상입니다. 창조론인데요. 창조론은, 자, 지금 창조라고 하니까 또 이제 뭐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화와 창조론 이 두 가지 이론을 놓고 봤을 때 사상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창조론에서는 생명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평등 사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희생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창조론적인 사상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진화론적인 사고와 창조론적인 사고.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어떠한 것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갈까요? 인문학적인 사고가 정말 잘 구축되어 있다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잘 분별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형제가 3형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공부를 참 잘해요. 두 번째는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이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화론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누구에게 제일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첫째에게 제일 잘해줘야 됩니다. 왜? 공부를 잘하고 희망이 있고 어쨌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창조론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평등한 겁니다. 다 존중받아야 될 다 대상자들이고 객체라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럼 가정 내에서, 직장 내에서 내가 창조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인이라고 하는 그 사고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자, 이런 인문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스타벅스라고 하는 기업도 아실 겁니다. 하워드 슐츠가 운영하는 그 기업이고 지금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인문학적인 사고를 말할 때 가장 직원들에게 편리하고 직원들이 일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이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업을 운영할 때도 사람이 먼저인 거지 다른 것이 먼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이 먼저인 기업은 결국에는 100년, 200년 승승장구하지만 회사의 어떤 작은 이득 그리고 뭔가 안 될 때 사람들을 감축하고 또 사람들을 바꾸는 이런 기업 문화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라고 합니다. 그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숙지한 오너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먼저는 기업 이윤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도 노조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 기업 생활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서로 지켜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해야 될 일을 잘 이루어 나갔을 때, 즉 서로 존중해 줬을 때는 그런 살벌한 이런 부분들이 사라질 텐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 자기 것들을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또 폭력도 난무하게 되고 또 원치 않는 희생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중요성도 분명히 인지가 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분이죠. 하워드 슐츠. 네, 이런 부분들. 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들입니다. 근데 세계적인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을 운영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자, 유태인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요?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창조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창조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 갈 때, 이런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 갈 때는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오너가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든 작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이 기업을 발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내일 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